자, 여기 38페이지요. 소유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요, 38. 소유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요, 그 소유권을 한번 보시면, 소유권은요, 상린관계하고 취득시효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이렇게 공유하고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요. 사실 소유권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소유권은 문제도요, 최소한 2문제 이상이 나오죠. 알겠죠? 그럼 먼저 우리가 이제 소유권이라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먼저 이제 소유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소유권은 뭐다? 권리다 이 말이죠. 권리요. 그러면 소유권은 먼저 점유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사용하고 수익하죠. 그래서 용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처분할 수 있죠. 처분이다 이렇게. 그래서 점유 권능이다. 사용 수익 권능이다. 처분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점유 권능, 사용 수익 권능, 처분 권능 이렇게. 그래서요, 점유, 사용, 수익, 처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소유권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완전하다. 그래서 완전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을 전면적 지배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면적 지배권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소유권은 뭐냐면 소유권은 항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항구성이라는 것은 영원한 성질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이 항구성으로부터 뭐가 나온다?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멸시효.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요, 우리가요 스타킹한테가 다 잡아 당겨 놓으면요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세 사람이 지분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봐요. 세 사람이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이렇게 세 사람이요. 그러면 이 병이 가지고 있는 게 지분이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1, 병이 3분의 1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병이 지분을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갑하고 을한테요, 이 병의 지분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 원상태로 복귀. 원상태의 소유권은 뭐죠? 일문일권이니까 소유자는 한 명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상태로 복귀하려고 하는 성질. 그것을 탄력성이라고 해요. 그래서요, 만약 또 을이 또 사망하잖아요. 그런데 상속인이 없죠? 그러면 을의 지분이 갑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을 탄력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분의 탄력성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소유권에서는 뭐가 나온다? 소유권에서 여러분요, 소유권은 이 세 가지가 점유와 사용 수익과 처분이라는 것이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개로 존재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혼일성이다 이렇게. 혼일성. 여기서부터 뭐가 나온다? 혼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혼동 이렇게. 혼동. 알겠죠? 그래서 혼일성. 혼동이라는 게 뭐냐? 여기 봐봐요. 점유하는 것은 뭐가 있다? 유치권. 유치권은 점유만 해요. 그런데 유치권자가요,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럼 유치권은 점유도 하고 사용 수익도 하고 처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권이 소유권의 점유라고 하는 속에 매몰돼 버리죠. 그래서 유치권의 성질은 없어지고 소유권의 성질이 맞죠. 왜요? 소유자가 되면 당연히 점유도 하고 덤으로 사용 수익과 처분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유치권의 개성은 없어지는 거죠. 알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유치권의 개성인 점유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알겠죠? 그러면 유치권이 없어지고 소유권만 남게 되는 현상, 그것을 혼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 처분은요, 질권하고요, 저당권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당권자는 처분만 할 수 있거든요. 경매만요. 그런데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어떻게 돼요? 처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점유도 하고 사용하고 수익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이라고 하는 뭐죠? 개성은 이 처분 권능 속에 매몰돼 가지고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이, 즉 소유권이 더 크고 그 다음에 질권과 저당권은 더 적잖아요. 대가 소를 포함하는 현상, 그것을 혼동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문구는요, 지상권하고요, 지역권하고요, 전세권 이렇게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요. 그래서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죠. 그럼 봐봐. 여기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점유도 하면서 사용 수익을 하죠. 그런데 지상권은 처분 권능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소유권은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일부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한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한물권. 소유권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완전물권. 그 다음에 이것은요, 무슨 물권이다? 제한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한물권이고 이것은 완전한 물권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제한물권이라는 것은 또 뭐를 제한하는 것이냐? 이런 의미에서 제한물권이죠. 이렇게 소유권이요, 이게 3층짜리가 다 갑의 것이면 갑은 1층부터 3층까지를 자기가요 가지고 있죠. 3층까지요. 그런데요, 여기 1층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을한테 전세를 주잖아요. 그러면 2층과 3층은 누구 거다? 2층, 3층은 갑이 사용하죠. 원래 갑은 1층부터 3층까지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2층하고 3층만요 갑이 사용하게 돼요. 누구 때문에? 전세권 때문에. 그러니까 전세권이 들어오면서 소유권이 제한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한물권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두 번째는요, 소유권은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제한물권은 일부의 권능만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이 소유권을 뭐한다? 소유권을 갑이라고 하고요, 제한물권을 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 이렇게 하죠. 타인의 물건. 여기서 타인이 누구죠? 타인이 물권이잖아요.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 즉 갑의 물건, 동산과 부동산에 대한 을의 권리, 유치권은요 갑의 물건에 대한 권리죠. 갑의 거. 그러니까 유치권은요 자기 물건에 대해서 자기가 유치권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고,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지상권은 땅지니까 타인의 토지에 대해서,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에 대해서,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에 대해서, 질권은 타인의 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은 타인의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제한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집에 자기가 전세를 들어갈 수 없고 자기 집에 자기가 저당을 잡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제한물권은 원칙적으로 누구 것에?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주 예외적으로, 혼동의 경우는 아주 예외적으로요, 자기 물건에 자기가 저당권자가 될 수가 있어. 그건 소유자 저당이라는데 그것은 아주 예외적인 현상이고요. 원칙적으로는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를 제한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유권과 우리가 제한물권을 같이 지금 제한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소유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요. 소유권은 영원한 성질이 있어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데요, 지상권하고 지역권은요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거든요. 그런데 소유권은 걸리지 않는다. 탄력성이 있다. 혼일성으로부터 혼동의 문제가 발생한다. 소유권은 전면적인 지배권이다. 그런데 제한물권은 일부만, 그 다음에 완전물권, 이렇게 소유권은요, 이것은 이제 소유권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은 필 또는 필지로서요 하는 것이고, 뭐 경계나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 되는 것이고요. 소유권에 관한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 첫 번째가요, 상린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상린관계요. 두 번째는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취득시효. 그 다음에 선의취득.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합이라고 해가지고 부합. 그래서 뭐죠? 부합이라고 해서 부합, 혼합, 가공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것을 뭐라 하냐면 첨부라고 하는 것이 있죠. 첨부. 그 다음에 공동소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소유권은 테마가 이렇게 많아요. 이 중에서 거의 항상 시험에 나온 것은 취득시효하고 공동소유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뭐 시험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이게 이제 1순위고요. 그 다음에 2순위가 상린관계예요. 그 다음에 3순위가 여기고 나머지가 이게 4순위다, 이렇게. 원래 여러분 선의취득이라는 것은 다른 국가 고시에는 자주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선의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동산에 관한 것이죠. 동산. 이것은 동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선의취득은요,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상린관계, 취득시효, 선의취득, 선점습득 발견, 부합, 혼합, 가공, 공동소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거 먼저 상린관계부터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상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간단히 한번 볼게요. 상린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이렇게요, 주위토지 통행권을 가지고 설명하자면, 먼저요, 주위토지 통행권. 주위토지 통행권을 가지고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여기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림을요, 이렇게 옆으로 그리죠.
그래서 이렇게는 봐봐요. 이렇게요. 이게 이제 갑의 토지고요. 이게 을의 토지인 거예요. 여기가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의 토지는 길을 통과할 수 있는데 을의 토지는 지금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렇게요. 둘러싸여가지고 어디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땅은 자기 땅이어도 농사를 지을 수는 없죠. 왜요? 남의 땅을 통과해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한테요, 여기다가요, 길을 좀 내달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죠. 길을 좀 내달라. 이것을 뭐라고 한다? 주위토지. 주위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주위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그것을 주위토지. 즉, 이 을을 뭐라 한다? 주위토지. 통행권자다. 이렇게 얘기해. 통행권자. 이렇게. 이 사람을 뭐라 한다? 통행지 소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통행지 소유자. 먼저 용어를 정리해야 되겠죠? 통행지 소유자. 그러니까요, 이 을이 통행권자니까 이 을이 갑한테요, 내가 이렇게 길이 다 막혀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 당신 땅을 내가 좀 걸어다니고 싶다. 그랬더니 길을 좀 내달라. 이렇게 하죠. 이때는 보통 지역번호로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갑이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죠. 갑이 안 해주니까 어떻게 한다? 을이 한 사람이 할 수 없이요, 소송을 통해서 길을 좀 내달라고 하죠. 그럼 반드시 이 토지로 뭐가 돼요? 인접에 있어야 돼. 인접. 떨어져서는 절대 안 돼. 반드시 인접에 있어야 돼. 알겠죠? 그럼요, 이때 길을 좀 내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길을 보통은 안 내주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법원에 소송을 해가지고 길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토지 통행권이고, 이 통행권은 법에 의해서 을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토지를 을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도 또 사용한다? 을이 또 이 땅을요, 임차를 줄 수 있고요. 임차권이죠. 또는요, 지상권을 줄 수도 있고요. 지상권이요, 설정할 수 있고,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죠. 이렇게 전세권자, 지상권자, 임차권자가 통행권을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에는 땅만 있는 게 아니고 건물이 있을 수 있죠. 건물. 그러면 이 건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이 건물에 사는 전세권자도, 이 건물에 이렇게 오고 가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길이 막혔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인접해 있는 토지 위에 있는 이 건물 있죠. 이 건물에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도 길을 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위토지 통행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알겠죠? 주위토지 통행권 이렇게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여기에 길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길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사람이 이쪽으로 걸으면 되죠? 그냥 이쪽에 통행권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 통행권을 설정하려면 어떻게 하죠? 비용이 들어 안 들어? 비용이 들죠?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비용을 부담하는 거죠. 을이. 갑이 아니고 을이 부담한다 이 말이죠. 당연하죠? 알겠죠? 그 다음에 남의 토지를 걸어다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래서 보상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누가요? 을이요. 을이 보상 의무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낼 때는 어떻게 하죠? 이 주위 토지 통행권을 할 때는 언제요?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현재 이용 상황. 현재 이용 상황에 맞게끔, 현재에 맞게끔 통행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현재에 맞게끔. 그러니까요, 장차에 대비해서 미리요, 길을 넓혀달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돼요. 그런데 이미 과거에 통행로가 있어요. 이미 통행로가 있어요. 통행로가 있는데 너무 좁아요. 통행로가 너무 좁아. 그러면 다시 넓혀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좁아, 통행로가요. 그러면 넓혀달라고 할 수 있다. 장차 미리 대비해서 안 되고, 현재에 맞게끔 인정한다. 현재에 맞게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현재에 맞게끔 인정을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주위토지 통행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위토지 통행권이다. 이 주위토지 통행권은요, 이것은 권리이죠. 뭐가 아니다? 의무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권리이죠. 따라서 이건 어떻게 한다? 통행권이라는 것은 만약에 방해물이 있다. 방해물? 그러면 그런 방해물도 다 제거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갑과 을이요, 여기에다 길을 내기는데 여기가요, 예를 들어서 사랑채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갑이요, 이쪽에다 길을 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채 철거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랑채가 있으면 걸어다닐 수 없잖아요.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른 쪽에다 했어야죠. 그래서 이쪽에다 길을 내기로 합의됐으면 반드시 그 방해되는 모든 방해물은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면 건축하죠. 건축하면 건축법상 도로의 폭은 몇 메타죠? 4m죠. 건축법상 도로의 폭은 4m인데 그러면 4m를 반드시 인정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반드시 4m를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요, 현재에 맞게끔만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현재 맞게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주의토지 통행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의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다. 이것을 뭐란다? 서로가 이렇게 토지가요, 인접해 있을 때 문제가 돼. 인접해 있을 때.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뭘 하나 알 수 있냐면, 먼저 이런 것을 또 한번 우리가 쭉 알 수 있죠. 먼저 여기서 오면, 여기 이렇게, 여기가 경계의 경계, 땅의 경계, 갑하고 을하고 땅의 경계요. 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나무. 그 나무 가지가 이렇게 경계를 넘어온 경우가 있고, 뿌리가 이렇게 나무 경계를 넘어온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이 뿌리를 뭐란다? 이것을 수목뿌리라고 하죠. 수목뿌리를 뭐란다? 우리 이것을 목근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걸 뭐란다? 수목가지죠. 수목가지. 수목가지를 뭐란다? 이것을 수지라고 하고요. 이것을 나무 뿌리를 뭐란다? 목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목근. 알겠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무 뿌리가 넘어올 때는요, 임의로 제거해요. 을이. 임의로 제거를 하고요. 임의로 가지가 넘어오잖아요. 가지가. 먼저 제거를 청구하고, 제거를 청구하고, 그게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임의로 제거를 해요. 제거를 청구하고, 그게 안 되죠? 제거하지 않죠? 그러면 임의로 제거를 해요. 알겠죠? 이것을. 자, 첫 번째는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경계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서요, 내가 건물을 짓고 싶다, 이 말이에요. 건물을. 그럼 여기 있죠,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경계로부터 몇 미터 이상요? 반 미터 이상을 떼야 돼. 반 미터 이상을 떼야 돼. 반 미터 이상.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을 떼야 돼.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여기다가 지하실을 파고 싶어요. 지하실을 파고 싶으면요, 이걸 깊이를 갔는데요. 깊이를 만약에 H라고 해봐요. 그럼 얼마를 떼야 되냐? 경계로부터요, 깊이의 2분의 1 H 이상을 떼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깊이를 2m를 판다. 그러면 1m 이상을 떼야 돼. 1m 이상. 알겠죠? 그래서 1m 이상을 이렇게 떼는 거, 반 미터 이상을 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요. 물에 관한 것을 하잖아, 물. 그러면 경계로부터 얼마요? 2m 이상을 떼야 돼. 2m 이상. 물에 관한 이것을 지하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오수관을 매설 한다거나, 또는 우리가 정화조 탱크 같은 거 매설하죠? 그럴 때는 경계로부터 2m 이상을 떼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다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법에 다 나와 있는 것이에요. 이거 상린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건물을 이렇게 딱 지었는데요. 건물에 이렇게 유리창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건물하고 경계하고 2m 이내일 때요. 그럼 여러분 2m라고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아요. 알겠죠? 그런데 이 창문을 통해서 이 집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창문을 통해서 이 집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이 생활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경계로부터 2m 이내의 건물을 건축할 때는 앞을 막으라는 거죠. 앞을 막어. 이렇게,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모텔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주거지가 가까이 있는 모텔들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창문이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앞에 가요. 그러면 그것을 뭐란다? 이것을 차면이 뭐죠? 차단한다. 뭘요? 앞을 쳐다보는 것을 앞을 쳐다보는 것을 차단한다. 차면시설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차면시설, 이렇게. 알겠죠? 몇 미터 이내일 때? 2m 이내일 때. 알겠죠? 2m 이내일 때 차면시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차면시설, 이렇게. 그럼 이해됐나요? 이렇게. 차면시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여기 저 경계죠? 이 경계에다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있죠? 여기다 이렇게 담을 쌓고 싶어요. 담을 이렇게 쌓고 싶어요. 담을. 그러면 이렇게 담을 이렇게 쌓고 싶잖아요. 담을 이렇게 쌓고 싶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뭐란다? 경계표라고 하죠. 경계표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러면 이 경계표나 담을 우리가 이제 설치하죠. 이걸 설치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측량을 해야 되죠. 이것을 측량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항상 이걸 가지고 이제 정답을 만든단 말이죠.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은 공동비용으로 부담합니다. 공동비용. 이 공동비용을 뭐란다? 절반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 담은요, 경계표 담은 이것은 공유라고 그래요. 공동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요? 땅을 측량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측량 비용은 어떻게 한다? 토지 면적에 비례. 그럼 여러분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이게 뭐가 중요한가? 제가 봐도요, 별로 중요하진 않죠. 그런데 항상 시험에 나오죠. 어떻게 나온다? 이 두 가지를 바꿔. 토지 면적에 비례한다는 것을 설치 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그럼 틀린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야 돼요? 연상을 해야 되겠죠? 그럼 측량을 뭐를 측량하죠? 땅을 측량하죠? 토지 면적을 측량하니까 측량 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한다. 이렇게. 그럼 당연히 설치 비용은요, 공동으로 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암기를 하라.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게 이제 뭐 보면 다 어때요? 땅이 지금 다 어떻게 있죠? 다 지금 붙어 있죠? 붙어 있죠? 이것을 뭐다? 서로 땅이 붙어 있다. 서로가 인접해 있다. 이것을 상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린 관계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요, 문제가 이제 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요, 취득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취득쇼가 뭔가 지금부터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시효제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시효제도는요. 시효제도는 취득시효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요. 소멸시효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여기서요, 효는 뭐냐? 효력이라는 거죠.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는 것이고요. 시는 뭐죠? 시는 시간이에요. 시간.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이 말이죠.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일정한 효력이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이 말이죠. 어떤 효력이 생긴다? 취득하는 효력이 생기고 소멸하는 효력이 생긴다. 그것을 취득시효, 소멸시효라고 해요.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취득하게 되고 소멸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요, 소멸시효, 소멸한단 말이죠. 우리가요, 갑이요, 을한테요 1억을 빌렸어요. 1억을 빌려줬는데 오늘이 2001년이요 1월 1일 날이 돈을 갚을 날짜예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1월 1일 날 돈 갚으라고 해야죠. 그런데 돈을 갚을 날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이것이 몇 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잖아요. 10년이 지나잖아요. 10년. 그럼 여기서 아무 말 없이 10년이 지나죠. 그럼 여기서 몇 년이죠? 2011년이 되죠. 2011년. 10년이 지나면 갑은 을에게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채권이 소멸해버려요. 10년이 지나면. 그걸 소멸시효라고 해요.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죠? 이 강의하고 있는 것은 강사료를 받을 수 있는 날로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돼요. 1년. 근데 1년이 지나죠? 그러면 권리가 없어져 버려요. 알겠죠? 그것을 소멸시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요, 취득은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내가 권리를 내가 취득하는 거예요. 정반대죠? 소멸은 없어지는 것이고 취득은 발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민법에는 물권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이것은 민법 총칙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민법 총칙이요. 그래서 민법 총칙에는 소멸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요. 우리 물권법에서는 취득을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물권을 취득하는 것, 소유권을 취득하는 걸 본다면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내가 권리를 취득해요. 그 제도를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를 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취득시효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여기에 이렇게요. 여기에 이렇게 호평동이에요. 호평동에 땅이 하나 있어요. 이거 누구 거냐? 갑의 거예요. 갑이 등기가 돼 있고 갑이 소유자인데요. 소유자, 갑이 지금 미국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을이라는 사람이 이 땅이 버려진 땅인 줄 알고요. 이 을이요, 자주점유, 평원점유, 공연점유, 선의점유, 자주평원 공연 선의로 점유한다 이 말이죠. 자주점유, 평원점유, 공연점유, 선의로 점유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점유해. 그럼요, 자주평원 공연 선의로 점유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좀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이렇게 점유해서 몇 년이라면 20년. 남의 땅을요 점유해서 20년이 지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등기 청권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241조의 법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여기서요, 을 앞으로 등기를 하잖아요. 을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해. 이것을 원시 취득이라는데 소유권을 취득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한다? 여기 봐봐요. 20년 지나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죠? 그러면 이것을 뭐라 한다? 취득할 수 있는 시간이죠. 취득시효라고 해요. 취득할 수 있는 시간이 흘렀다 이 말이죠. 취득시효 이렇게, 취득시효 이렇게. 그래서 등기를 하죠. 을 앞으로 등기하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취득. 이것은 뭔다? 시간이 흘러서 시간이 흘러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효 취득이다. 시간이 흘러서 권리를 취득했다 이 말이죠. 그걸 시효 취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취득시효란 말하고 시효취득이란 말은 약간은 구별이 되죠. 구별이 되지만 실제로 이것을 구별해서 쓰는 책이나 문제는 없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그냥 우리는 어떻게 표현한다? 취득시효나 또는요 시효취득이나 같이 그냥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용어에 대해서 굳이 구별하고 있지는 않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렇게 구별되는 건 사실이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이것을 남의 땅을 20년간 점유하고 있으면 내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있구나. 이게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취득시효 또는 시효취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에는 아니 어떻게 남의 땅을 내가 20년 동안 점유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완전히 도시 계획에 의해 가지고 딱딱 분할이 되어 있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이런 일이 별로 없지만 여러분요, 서울시 동작구에 있는 노량진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거기에 공시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럼 골목골목 가면은 뭐 정신없죠. 처음부터 토지가요 이렇게 돼 있었겠어요? 알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길들이 이렇게 돼 있는 길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뭐 집들이 이렇게 따닥따닥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따닥따닥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도 물론 여기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도 또 길이 이렇게 붙어 있겠죠. 집들이요. 그러면 이런 집들을 측량을 딱 하잖아요. 측량을 딱 해보면 어떻게 됐다? 이 사람 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기 땅, 여기서 이렇게가 자기 땅인 거예요. 여기는 자기 땅이 아니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자기는 이 땅을 지금요, 이 땅을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몇 년간요? 30년, 40년, 50년 동안 그 집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원래는 남의 땅이니까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주장할 수 있는 게 바로 시효취득,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이요. 나는 이 땅이 내 땅이라고 믿고, 왜? 자주점유니까. 내 땅이라고 믿고 내가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동안 여기서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등기를 해달라 이런 말이죠. 이런 것을 취득시효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가끔 이제 부동산 투기꾼들이 보면은 등기가요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땅인데 가서 보니까 아주 풀이 무성해가지고 누가 농사를 짓지 않는 땅들이 있거든요. 마치 그런 땅에다가 옆에다가요 자기가 조그맣게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나무를 심어놓고요 남의 땅까지 침범해서 나무를 심어놔.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뭐라 하냐? 이거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경우 이제 취득시효가 갑자기 훅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내가 농사를 지었다 하는 것을 내가 증명을 해야 되죠. 그걸 만약에 증명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땅을 빼앗길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취득시효라고 하는 제도예요. 그러면 이 취득시효라고 하는 제도는 몇 가지가 있냐? 4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먼저 부동산의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산의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 이렇게 모두 해서 크게는 2가지가 있죠. 크게는 2가지. 동산과 부동산. 크게는 2가지. 그런데요. 좀 더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좀 더 보면 여기 부동산에는 2가지, 동산에도 2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보면. 그럼 부동산은요. 점유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는요.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이 있고 동산은요. 우리가 이제 장기 또는 일반 취득시효라고 하는 거 있고 단기 취득시효라고 하는 거 이렇게 4가지로 또 나누어져. 원래는 몇 가지인데 부동산, 동산 크게 보면은 2가지인데 크게 보면 2가지인데 세분하면 4가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는 뭐다? 자주 점유가 있고요. 평온 점유가 있고요. 공연 점유가 있고요. 선의 점유가 있고요. 무과실 점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몇 년이냐? 몇 년 있어야 되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가 말이야. 몇 년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부동산하고 등기부는요. 이 3가지가 다 공통적인 건 자주평온 공연점유예요. 자주평온 공연. 4가지가 다 공통적인 것은. 일단 자주평온 공연점유예요.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한 점유, 공연한 점유 이렇게. 그러니까 봐봐요. 이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는 선의가 아니고 악이어도 무과실이 아니고 과실이 있어도 시효 취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요. 무조건 악이다, 과실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알겠죠?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여기요. 자주, 평온, 공연 이렇게 하는데 악이나 과실이 있어도 관계없는 게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그런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여기서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부는 여기에서요. 선의하고 무과실 점유가 돼야 돼. 그러니까 선의가 아니고 악의 점유는 등기부 취득시효는 못해 부동산. 알겠죠? 여기요. 동산은요. 자주, 평온, 공연이요.
선이가 아니고 악이어도 무과실이 아니고 과실이어도 괜찮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요, 단기는요, 선이하고 무과실이 돼야 돼. 선이 무과실. 그 차이가 있죠? 여기는 몇 년 있어야 돼요? 20년이 있고 등기를 해야 되고요. 등기. 여기는요 10년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여기는 10년이고요. 여기는 5년이 있으면 돼요. 5년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요 동산이죠. 동산에서 일반적으로는 몇 년이다? 10년이다 이 말이죠. 단기로는 몇 년이다? 5년이다. 반으로 줄어들죠. 선이 무과실이 있으면 반으로 줄어들죠.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점유는 20년이죠. 20년인데 선이 무과실이면 반으로 10년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됐죠 지금? 다시 이걸 크게 보란 말이에요. 크게. 원래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인 것은 자주, 평원, 공연, 점유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이 무과실은 등기부 취득시효와 동사는 단기 취득시효만 있는 것이고, 그러면 선이 무과실에 있으면 전속기한이 몇 년으로 줄어든다? 반, 2분의 1로 줄어든다 이 말이죠. 20년은 10년으로, 10년은 5년으로. 알겠죠? 이런 시간이 흘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무슨 취득을 한다? 원시 취득이다. 처음으로 취득한다. 그래서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취득시효는 모두 몇 가지가 있다? 몇 가지? 크게는 두 가지. 크게 뭐죠? 크게는 두 가지. 좀 더 세분화하면 몇 가지? 네 가지가 있다. 부동산의 두 가지, 동산의 두 가지. 부동산은 점유만 하고 있다. 남의 땅을 점유 20년. 등기까지 하고 있었다. 등기부죠? 10년. 그 다음에 동산은 10년, 5년 이렇게. 이것을 보고 보통 동산의 경우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점유취득시효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점유취득시효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 이런 봐봐요. 취득시효를 하려면 뭐가 있죠? 점유취득시효를 지금부터 봐. 잘 봐봐. 아무 말도 아니에요. 점유취득시효죠. 점유취득시효는 점유를 하고 나서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니까 이 점유취득시효는 점유 플러스 등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점유 플러스 등기. 20년 점유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돼 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240조 제1항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 점유가 있고 여기 등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점유를 보고 먼저 등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점유를 하지 않거나 등기를 하지 않는 것은 취득시효가 안 돼. 그럼 여기요, 보면 점유취득시효 점유를 하지 않는 것 있죠? 저당권. 저당권은요, 취득시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역권은요, 지역권은 여기다가 계속되고 표현된 표현,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이것을 인정을 해요. 지역권은요. 저당권은 인정하지 않는데, 지역권은 인정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등기죠. 그럼 등기라는 게 딱 있잖아요, 등기요. 그럼 등기를 하지 않는 것이 있죠? 유치권. 그래서 유치권은요, 취득시효가 안 되죠. 점유권도 취득시효가 안 되는 거예요. 점유권이요? 점유권도 안 돼요. 그래서 유치권, 점유권, 저당권은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안 돼요. 알겠죠?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으로서 법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되니까 등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진다. 이 정도 말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그러면 또 여기서 이제 주체가 누구야? 주체. 누가 취득시효를 할 수 있느냐? 주체. 여러분요, 국가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있죠? 지방자치단체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가능하고요. 그 말 무슨 말이냐? 모두가 다 된다. 취득시효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가 된다. 모두가 다 된다. 모두.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 정도 말면 돼요. 그 다음에 객체는 뭐죠? 객체 대상이죠? 취득시효는 어디에다가 하는 것인가? 이 말이에요. 취득시효는요. 그럼 취득시효는요, 일단요,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도 가능해요. 자기 소유물. 항상요, 이러면 취득시효가 되려면 뭘 한다? 취득시효는 등기는 갑으로 돼 있고, 점유는 을로 돼 있어. 항상 이런 구조가 돼야 돼. 등기는 갑, 점유는 을. 그런데 만약에 자기 소유물이라고 했는데요. 뭐죠? 등기도 갑이고요. 만약에 점유도 갑이다. 그럼 이것은 취득시효가 이건 안 돼요. 알겠죠? 여기는요, 등기는 갑인데요. 점유는 을로 되어 있어요. 점유는 을로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 등기는 갑으로 되어 있어도 점유는 을이고, 을이 소유자다 이 말이죠. 을이 소유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등기는 갑 앞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요, 내가 소유자인데 등기만 갑 앞으로 되어 있단 말은 이 갑의 등기는 무효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되는데 이걸 뭐냐? 바로 여러분요, 우리 방금 했었는데 명의신탁이요. 명의신탁을 한번 볼까요? 등기 명의를 맡긴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갑이죠? 갑을 뭐라고 한다? 신탁자다 이렇게.
신탁자. 여기 을이죠? 을을 뭐라 한다? 명의 수탁자다.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뭐라 한다? 명의 신탁을 하죠. 명의 신탁 약정을 하죠. 명의 신탁 약정. 명의 신탁을 약정을 하죠. 이 명상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다. 이렇게. 명상 약정은 무효. 이렇게. 그래서 명의상 약정은 무효죠. 그래서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고요. 여기 수탁자죠. 수탁자. 그래서 명상 약정은요 무효인데요. 여기 수탁자니까요. 여기 알겠죠? 그럼 여기 이 수탁자한테 등기를 하죠. 이 등기도 무효가 되잖아요. 무효가 돼서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이 사람 소유자가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명의 신탁할 때는 신탁자가 소유자이고 보통 신탁자가 이렇게 점유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등기는 누가 앞으로 돼 있다? 을 앞으로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만약에 명상약정 무효니까 당연히 을은요, 나중에 갑이요, 등기 말소해달라면 말소를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을이요, 뭐라 한다? 자기 거라고 우길 때가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 내 앞으로 등기가 된 게 지금 30년 전부터 등기됐는데, 너 증거를 대라. 이렇게 하면, 30년 전에 증명을 할 수 있는 계약서 같은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 갑이 뭐라냐? 그래? 그럼 나는 나는 너한테 명의 신탁에 의해서 맡겼는데 너가 정 그렇다 한다면 그럼 나는 처음부터 나는 이것은 내 거라고 내가 믿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30년 점유했으니 20년이 넘었으니 나는 점유 취득시효를 완성했다. 그리고 너는 점유 취득시효에서 내 앞으로 등기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점유 취득시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유 취득시효는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취득시효는 구조가, 부동산의 취득시효는 구조가 등기는 누가 앞으로 되어 있고 갑, 점유는 을, 또는 등기는 을, 점유는 갑, 이런 식으로 항상 이게 달라야 돼. 등기도 갑이고 점유도 갑이다. 등기가 을이고 점유도 을이다. 그러면 이건 안 돼. 자기 소유가. 항상 점유는 갑, 등기는 을, 또는요 점유는 을, 등기는 갑,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돼. 서로가. 그랬을 때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항상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란다?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여기서요 자기 소유물도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이 객실은 국유재산. 이런 국유재산은요 먼저 행정재산하고요 여기요 일반재산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 옛날에는 또 보존재산이 있어. 그 보존재산은 다 행정재산으로 다 들어갔어. 알겠죠? 그래서 행정재산은 취득시효가 안 돼. 일반재산은 취득시효가 가능해요. 그래서 국가재산 중에서 이 일반재산을 예전에는 뭐냐? 잡종재산이에요. 잡종재산이다. 이것은 취득시효가 가능해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뭐 다른 거 이것 말고도 여러분요. 여기서 공유 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은 뭐 나중에 설명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취득시효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취득시효는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요. 뭐를 보면 되냐? 무엇을 어떻게 해서 주장을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요 살펴보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요 만약에 지금 취득시효를 공부를 할 때 약간 여러분 윤리도덕적으로 도덕성이 강하신 분들은 아니 남의 땅을 어떻게 저렇게 몰상식하게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법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자를 중심으로 쓰여 있다 이 말이죠. 그럼 권리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알겠죠? 우리가 그래서 먼저 보면 항상 취득시효는 점유와 등기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먼저 점유를 보고 그 다음에 등기를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여기서 등기가 갑으로 되어 있는 토지예요. 등기가 갑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런데 이것을요 점유를 하고 있어. 누가요? 을이. 등기는 갑으로 되는데 갑은요 지금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이 땅이 버려진 땅인 줄 알고 을이요 그것을 자기 땅이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점유해서 풀도 다 제거하고 돌도 다 치우고 병조각도 다 치우고 그 다음에 돈 들여서 비료도 사오고 해가지고 지금 저 땅을 옥토로 만들어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다 이 말이죠. 언제요? 90년에요. 90년 1월 1일 날이요. 그래 이 사람이 몇 년이 지났다? 20년. 그러면 2010년이네요. 2010년이 모두 몇 년이다? 20년이네요. 20년이 딱 되잖아요. 그래서 갑 앞으로 등기가 있는 토지를 을이 점유를 해서 20년이 흘리잖아요. 이것을 뭐란다? 90년을 기산점이라고 얘기해. 이 기산점은 임의로 정할 수 없어요. 임의로요. 자기 멋대로 정할 수 없어요. 내가 90년부터 점유했다 그러면 90년부터 스타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20년이 지났죠? 20년 이렇게. 그러면 20년이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법에 의해서요. 245조 제1항에 의해서 갑자기 여기서요.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등기 청구권. 이 등기 청구는 뭐냐? 법에 의한 채권이다. 법정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법에 의해서 245조 제1항에 의해서 갑자기요 이 채권이라고 하는 청구권 권리가 을한테 발생하는 거예요. 을한테.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갑의 땅인데요 이제는요 을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요 갑은요 등기를 해줄 뭐가 있다?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을은요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고 권리가 있는데 갑은요 등기를 해줄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의무 이렇게. 그래서요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건 채권이다 이렇게요. 그것은 의무가 있다. 그래서 권리와 의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리와 의무 이렇게. 자, 이해됐죠? 그래서요 을은요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등기 청구는 이것은 뭐다? 채권이죠. 채권이니까 채권은 누구한테 한다고 그랬죠? 특정한 사람이 누구한테? 특정한 사람에게 청구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특정인에게 청구해. 그래서 오직 을이요 오직 갑에게만 청구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을이 갑에게. 그런데 이 채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걸려요. 소멸시효. 그럼 몇 년의 소멸시효 걸리느냐 이 말이죠. 원칙적으로요 10년의 소멸시효 걸려요. 그러니까 을은 20년이 된 날로부터 10년 안에 갑한테 등기를 청구해야 돼요. 10년이 지나면 등기를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점유를 계속한다는 말은 지금이 2020년이란 말이죠. 2020년인데 지금까지도 이 사람이 2021년이죠. 2021년이다. 지금까지도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10년이 지났잖아요. 2020에서 2021년이니까 10년이 지났어도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점유를 계속하죠. 그러면 소멸시효는 진행을 한다 안 한다? 진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아요.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아. 알겠죠?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요 몇 년이다? 10년이 지나도 관계없다. 그런데 만약에 점유를 상실을 했다? 상실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뭐죠? 이 사람이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을이 다시 그걸 병한테 처분했다 이 말이죠. 병한테 처분했거나 침탈을 당하죠. 그걸 상실했다고 그래. 그러면 그때부터 병에게 처분한 날부터 침탈을 당한 날부터 몇 년 안에? 10년 안에 등기를 해야 돼. 10년 안에.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만약에요 여기에서 시효 이익을 포기를 해. 시효 이익을 포기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 을이 20년이 돼가지고 등기를 청구하려고 갔더니 갑인 거예요. 갑이 자기 친구인 거예요. 갑이 뭐라 하냐? 야, 너 무슨 말이냐? 같이 친구 사이에 뭐 이럴 수가 있냐? 너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남의 땅에서 20년 동안 농사 지어 먹은 것도 내가 서러운데 너한테 이거 등기까지 달라고 하면 안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을이 뭐라 한다? 그래 알았어. 그럼 너 거니까 내가 그럼 포기할게. 그럼 너 그냥 가져. 나 등기 청구하지 않을게. 이 말이죠. 이것을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한다? 즉시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해. 즉시로. 그런데 이 포기를 누구한테 하죠? 20년이 완성될 당시에 진정한 권리자, 진정한 소유자한테, 진정한 소유자에게 포기해. 진정한 소유자한테 포기한다면 진정한 소유자한테, 아무나에게 포기한 것이 아니고 진정한 소유자에게 포기한다 이 말이죠. 이걸 여러분 뭐란다? 점유라고 하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점유라고 하고. 여기서요 의리한 사람은 여기서 뭐란다? 그래서 등기를 딱 하죠. 등기 청구권에서 등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등기를 한 때부터 소유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등기를 딱 하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소유자다? 처음부터 소급해서. 그래서 소급해서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는 뭐란다? 소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처음부터 소급해서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처음부터 이것을 원시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제 뭘 봤다? 점유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봤잖아요. 점유. 그러면 이제 점유를 봤으면 점유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이 점유에서 발생한 등기 청구권에 의해서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돼. 등기.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뭐에 대해서 본다? 등기에 대해서 한번 본다. 이런 말이죠. 등기.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점유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등기를 한번 봐. 등기를 어떻게 하냐? 여기요. 등기가요. 갑으로 되어 있죠? 점유. 갑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점유가 누구다? 을이죠?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몇 년이 지났다? 여기서 20년이 지났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온다? 등기 청구권이 나오죠. 이런 봐봐.
지금 여기는 우리가 점유취득시니까 점유에 대해서 다 봤잖아요. 그럼 이제는 등기에 관한 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것을 등기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죠.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이죠. 그래서 특정인이요 누구한테? 특정인에게 청구하는 거잖아요. 누가요? 을이 누구한테요? 갑에게 청구하는 거잖아요.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을이 갑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어떻게 한다? 소유자가 갑에서 지금 누구로 바뀌었죠? 갑에서 누구로 바뀌었어요? 병으로 바뀌었잖아요. 병으로 이렇게요. 그래서 갑에서 병으로 바뀌었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소유자가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은 뭐다?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소유자죠. 소유자는 뭐죠?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우리가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써먹는 거예요. 우리가 물권법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물권하고 채권이 부딪히면 누구의 권리가 우선한다?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을은 갑에게만 등기를 청구를 해야 되는데 20년이 돼서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를 했는데 갑이요 을한테 등기하지 않고 병한테 등기를 해주고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면 이 병한테 을은 다시 병한테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주장을 못해. 주장하지 못한다.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을은 병한테요 등기를 해달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도 여전히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어떤 이유로 병 앞으로 되어 있던 등기가 무효가 돼서 등기가 갑 앞으로 복귀가 됐다 이 말이죠. 등기가 복귀가 되죠. 그러면 여전히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을은 갑에게 등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병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이잖아요. 을은 갑에게 등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병한테는 주장하지 못한다. 그걸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대항하지 못할 뿐이지 여전히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갑 앞으로 다시 복귀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럼 뭐 다시 을은 갑한테 다시 등기를 청구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요 갑 앞으로 복귀가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해요? 복귀가 안 되면 그럼 병이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것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다시 몇 년? 다시 20년. 다시 20년이 지나면 이 사람이 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요, 지금 봐봐요. 아니, 뭐, 계속 이 사람이 그럼 남의 걸 가지고 있냐? 그건 아니죠. 봐.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기를 이전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병이요, 여기 이제 이 사람은, 여기 생각해봐. 20년 동안 남의 땅을 을이 점유했다는 하는 것은 갑은 자기 앞으로 그 땅이 등기만 되어 있지 평생 한 번도 이 땅을 한 번도 와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땅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효라고 하는 제도는 뭐냐면 권리 위에 낮잠 자는 자,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자는 법이 보호해 주지 않겠다 이 말이죠.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법이 보호를 해주지 않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자기 앞으로 등기되어 있으면 그래도 1년, 2년, 3년이나 한 번씩 자기 땅이 어떻게 잘 있는지 한번 가봐야 되는데 20년 동안이나 한 번도 가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20년이 되기 전에 갑이요 이 땅을 와가지고 한번 봤더니 을이 농사를 짓고 있어. 그러면 갑이 을한테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이건 내 땅이다. 너 나가라. 이렇게 했죠. 그럼 을은 이제 자기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무슨 점이다? 타주점유죠. 타주점유는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취득쇼를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무슨 점유가 돼야 돼? 자주점유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병한테 팔았어요. 근데 병이 그 땅을 사가지고 여기로 한번 와봤다 이 말이죠. 왔더니 이상한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얘기하죠. 내가 어제 갑한테 이 땅을 사서 등기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건 내 땅이니 당신 더 이상 여기서 농사 짓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 을은 아무리 20년이 흘렀다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자기 토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안다 모른다 알죠. 그러면 이때부터 이 사람은 타주점유. 그러니까 100년, 1000년이 지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억지로 그 땅을 농사를 짓고 있어. 억지로. 남의 땅인 것을 알면서도. 그래서 20년, 30년이 흘러도 이 사람은 더 이상 취득쇼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남의 토지라는 것을 이미 알았으니까. 그러면은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간 것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았다. 이 말의 뜻은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 땅을 사가지고 한 번도 여기에 또 아본 적이 없다. 또 병도 아본 적이 없다. 이 말이죠. 땅만 사고. 이걸 뭐란다? 묻지마 투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만 사고 한 번도 여기에 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다시 20년이 지났다. 이 말이죠. 그러면 20년이 지났으면 이때 을은 병한테 20년이 완성할 당시 소유자인 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을 2차의 취득시효다 이렇게 얘기해. 꼭 그러면 이렇게 20년이 지났느냐? 그렇지 않죠. 20년이 지나기 전에 등기가 넘어갈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요, 여기서 이렇게요. 등기가 갑으로 되어 있고 점유가 을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기간이 17년밖에 안 돼. 17년이요. 17년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등기가요, 갑에서 병으로 넘어갔다 이 말이죠. 병으로요. 갑에서 병으로. 17년 만에. 그럼 어떻게 하죠? 이 을은 아무런 권리가 없는 거예요. 을은 언제 권리가 있냐? 20년이 완성이 돼야 돼. 그러면 245조 제1항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자동으로 발생이 돼. 그럼 지금 17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을은 아무런 권리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 이 을은 몇 년을 더 참는다? 3년. 3년을 더 참아서 3년이 완성될 당시, 즉 3년 쳐서 20년이 완성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 병한테 등기를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7년 만에 병이 사가지고 땅을 한번 와서 봤더니 엉뚱한 놈이 농사를 짓고 있어. 그래서 병이 을한테 너 나가. 그래서 너 나가. 이건 내 땅이야. 그럼 이 사람은 17년밖에 안 됐는데 쫓겨나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이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 몰랐어? 알았죠. 그러면 무슨 점유다? 타주점유. 타주점유는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점유해도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꾸역꾸역 여기서 계속 농사를 지었어. 3년간. 그래서 20년을 채웠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20년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이때는 이 병이 17년이 지난 상태에서 갑으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아서 법률상 소유자가 됐지만 이 병이 한 번도 이 땅을 가본 적이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이런 봐봐요. 이 갑은요, 을이 20년이 지나면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요, 갑은 을에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이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병한테 등기를 넘겼잖아요. 그런데요, 이 갑이요,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즉 을이요 20년을 점유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병한테 넘겼냐, 모르고 병한테 넘겼냐, 알면서 넘기면 불법 행위가 돼. 불법 행위가 돼가지고 을은 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모르고 넘기면 이건 적법 행위가 돼.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 갑은요, 이건 당연히 등기상으로 소유자가 자기니까요, 자기 땅에 대한 권리를 당연히 행사할 수 있죠. 언제까지요? 을 앞으로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법률상으로 갑이 소유자잖아요. 그럼 갑은요, 자기도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등기 청구가 발생했잖아요. 그럼 자기도 권리를 행사를 해야죠. 권리 행사하지 않고 있죠? 낮잠을 자고 있죠? 소멸시효가 진행 중에 있죠? 그런데 등기부상 소유자 갑이 그것을 제3자한테 처분했다고 해서 갑한테 아무것도 모르고 처분한 사람한테 너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데 갑이 그걸 알았어요? 을이 20년을 완성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줘야죠.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이 병한테 처분했다는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불법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는 둘이 계약을 한 적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계약을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다 없다? 채권, 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요, 갑이 알고 병한테 넘기든 모르고 넘기든 을은 갑에게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채무 불이행의 문제는 없다. 하지만 불법 행위는 성립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20년이 지나서 등기가 넘어가면, 그러면 이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간 것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다시 몇 년이 흐르면 된다? 다시 20년이 흐르면 된다. 그런데 20년이 지나기 전에 등기가 넘어간다?
나머지 3년을 채워서 20년이 완성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하면 된다. 갑과 을 사이에서는 채권 채무관계, 계약관계가 처음부터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채무 불이행이 있을 수는 없다. 하지만 등기부상 소유자 갑이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면서 넘겼다. 불법행위. 모르고 넘겼다. 적법행위라고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러면 여기서 취득시효죠. 여기는 먼저 점유이고 여기는 뭐다? 등기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취득시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이러면 소유권 38페이지 보면 쭉 나와죠. 그래서 취득시효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취득시효에 보면 종료한 봐봐. 39페이지. 그래서 부동산 물권이고 동산 물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취득시효의 요건이 있고 취득시효의 효과. 효과는 뭐다? 법정 채권이 발생하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발생을 하고 그다음 등기하게 되면 무슨 취득이다? 소급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원시 취득한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소급표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이라고 돼 있죠. 여기 20년이 돼서 가지고 등기가 되기 전에. 알겠죠? 그럼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요 다른 것을 보려고 하지 마. 다른 거 보려고 하냐고 확립된 판례 5가지를 보란 말이죠. 기억이 뭐라고 되어 있죠? 을의 갑에 대해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등기를 청구해. 그러니까 20년이 지나면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첫 번째가. 자, 두 번째는요. 을의 취득시효 진행 중에 병 명의로 이전 등기한 경우. 이렇게 됐죠. 20년이 아니고 17년 만에 등기가 병한테 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기간을 채워서 완성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하면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요. 취득시효 완성 후 병 명의로 등기를 가죠. 병 명의로. 여기 취득시효가 완성하고 난 다음에 병 앞으로 등기가 가잖아요. 그럼 원칙은 다시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3번이. 그런데 등기부상인데 소유자가 병이 된 것을 새로운 기산점을 사서 다시 몇 년이 되면 20년이 되면 등기를 청구할 수는 있다 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병 명의의 이전 등기가 마쳐진 후 을은 취득시효 기간의 기산점을 임의로 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병 명의로 등기가 되죠. 병 앞으로. 그러면 다시 몇 년이 지나면 다시 20년이 지나면 2차의 취득시효를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 지금 5가지가 뭐냐면 일본 있죠? 일본에서 대법원에서 확립되어 있는 그 판례. 즉 취득시효에 관한 5가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판례는 이런 경우 취득시효가 딱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 5가지의 원칙에 비춰보는 거예요. 거울로. 그래서 이 5가지를 다 충족을 했을 때 취득시효가 인정이 되는 것이고 이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아웃이 되면은 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일본에서는 아주 확립된 판례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취득시효가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요. 거의 대부분 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취득시효를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취득시효 판단의 5원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정확하게 잘 보시면 된다 이 말이고요. 밑에 등기부 취득시효 같은 것은 우리가요 굳이 볼 필요는 없지만 다음 시간에요 등기부 취득시효하고 선의취득 그래서 우리가 용어는 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40페이지 보면 등기부 취득시효 있잖아요. 잠깐 쉬었다가 이 등기부 취득시효에 대해서 우리가요 설명을 또 다시 조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